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또 알아야죠. 다 쉬운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동 행동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제 지금 가정 환경이 저렇지, 저래서 저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아이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에 다양한 유형이 너무 많아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형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들은 다 문제 행동으로 사실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의 이해의 폭,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뒷부분에 가서 문제 행동 지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문제 상담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과 후 아동지도가 법제화돼야 할 것이다. 딱 좀 법으로 좀 해주시고 전문성을 갖고 이루어질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또 다른 나라 나중에 또 수업할 건데 이렇게 좀 공교육화 딱 하든가 이런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자꾸 이제 그렇게 가고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수요가 작을 때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우리가 뭐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과후는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조짐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왜? 점점 여러분 세대도 지금 맞벌이가 많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뭐 다 맞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엄마 시대 때 전업주부라는 게 있었다며? 전업주부. 와,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전업주부가 있을 수 있어? 분명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고어가 될 거예요. 고어. 그죠? 전업주부란 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외국들 보면은 전업주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점점 전업주부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는 방과후가 확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과후 아동 지도시설 운영 지원과 평가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제 자율장학제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어린이집이란다. 이거 기관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장악을 해주고 멘토를 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설 자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내가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누군가가 멘토로 연결을 해준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너무 평가제로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좀 자연스러운 자율장학이라든가 멘토 체제를 구축하면 훨씬 더 향상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평가제, 우리 어린이집도 지금 평가 인증 제도 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평가 인증을 한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막 무조건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왜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난 시험 없이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다 거짓말이에요. 시험 없으면 사람이 해이해져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왜 숙제도 다음 달까지 내세요. 그러면 빨리 해서 치우고 싶지만 결국은 그 다음 달 전날 하잖아요. 시험도 결국은 벼락치기예요. 언제 해도 벼락치기 한다니까요. 멀리 주면 뭐 열심히 맨날 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설 평가제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한다 하면 좀 더 신경 쓰겠죠.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거를 좀 막는 것도 있고 시설을 그 정도의 환경으로 끌어올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평가 지표를 함에 있어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지 지금 여건은 이런데 평가를 이만큼 해놓으면은 여기를 갭이 너무 커버리면은 아유 저렇게 하느니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설의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제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평가제 하다 보면 또 어때요? 우리 시설이 기관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죠. 아이들 게임할 때도 뭔가 시합을 하면 열심히 하듯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원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아동지도 서비스 간 연계와 협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방과 후 사업들은 다양한 계열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 간의 연계가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질과 내용의 편차가 커. 기관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써야 될 그런 어떤 지원비가 괜히 또 중복으로 오히려 쓰게 되고 진짜 부족한 데는 못 쓰게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에 적절하게 나라 돈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써야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간에 서로 이게 경쟁으로 아이들을 유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급여 같은 게 급여나 종사자 어떤 근무 조건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다르면 어때요? 위화감이 생기겠죠. 쟤는 저만큼 받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받아 하면은 되게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머님들이 또 혼란이 오잖아요. 내가 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이에요. 그래서 특히 방과 후는 우리가 방과 후 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왜냐면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지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어디를 간다 해도 또 뭐 차를 타고 멀리 가다기보다 이왕이면 내가 있는 고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